가격 상승에서 가장 중요한 트리거로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재정 적자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정도,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영향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공약을 했는지가 좀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네, 그러면 2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화제입니다. 미국 대선인데요.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비트코인 가격과 암호화폐 가격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리고 이걸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 1부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보고서 저희 댓글에 남겨뒀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은 트럼프나 해리스 당선과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적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게 상승 관계가 적다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지금 슬라이드가 나가고 있을 텐데 지금 색깔로 표시해 드렸거든요. 근데 뭐 빨간색 같은 경우는 진짜 공화당, 예컨대 뭐 요 날짜도 표시해 드렸는데, 보시면은 정말 뭐 트럼프가 전략 비축 자산 발표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어떤 모멘텀이 있었을 때, 공화당의 모멘텀이 있을 때는 약간 정비례 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이 모멘텀이 있었을 때는 민주당 확률이랑 또 정비례를 가지고, 또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는 약간 관계성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결국에는 이게 상관관계라는 게 이 모멘텀에 약간 있었을 뿐이지, 이게 결국에는 상관관계가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는 조금 적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대선 이전에 여러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공화당이나 민주당 유권자들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또 질문을 했을 때 가상자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관심이 있다고 발표한 분들이 거의 동일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공화당과 민주당에게 가상자산이 똑같이 중요하다. 결국에 초당적 이슈가 된 거를 의미하고, 또 추가적으로 SAB 121 폐지에 있어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회에서 동일하게 찬성해서 이제 넘겼다는 거, 물론 바이든이 비토하긴 했지만 이런 게 초당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는 거는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은 결국에는 어떤 승률과 어떤 특정 당의 승률과 가상자산 가격 간의 어떤 관계성이 조금은 옅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크립토 대통령이다 이런 발언들, 그리고 전략적 비축자산, 기조연설, 이런 어떤 이슈들이 이슈화되면서 결국에는 어떤 한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는 사실 두 후보가 토론했을 때도 가상자산 내용은 사실 빠졌었고, 그러면서 시장에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선과 가상자산과의 관계성이 조금은 옅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어떤 현안으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또 기관들 보고서를 보면은 스탠다드 차타드나 번스타인 같은 이런 경우는 이 관련된 어떤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해리스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다른 의견들을 좀 보내고 있는데, 이 두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여기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뭐 우상향하는 랠리를 가져갈 텐데,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해리스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가격의 변동에 좀 상방 변동성이 좀 더 클 것이다, 이런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관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단기적으로는 물론 트럼프가 조금 더 좀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째는 공약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요. 뭐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CBDC 나는 반대한다, 뭐 약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SEC가 기존에 계속 강압적이었는데, 이런 어떤 강압적인 기조를 탈피하고 싶어하는 시장의 어떤 기대가 있었다면, 그런 기대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발언을 한 게 트럼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가상자산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흐름들이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조금 더 호재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뭔가 좀 암호화폐 관련해서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워낙에 찐 행보를 많이 보여줘가지고 시장에서 좀 그런 심리들도 아마 지금 많이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 시장에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반영하는 부분들도 네. 가격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유발할 텐데 마지막으로 하나 좀 궁금한 부분들은 또 하나 이제 들고 있는 게 트럼프가 됐을 때 해리스 대비로는 아무래도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 더 우호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호적인 거는 다 두 후보가 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바이든보다는 네네. 누구라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의회에서 그 후보랑 같은 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과거 대통령들을 봤을 때 보통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에 공약으로 약속했던 여러 가지 정책을 의회에 내는데 그런데 그 의회에서 통과가 되려면 사실은 그 다수당이 그렇죠. 누구냐가 사실 중요한 그렇죠. 거고 중요하죠. 그런 거를 통과시킨 것도 당선 직후에 이런 중요한 정책들이 많이 책정이 됐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후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다수당이 누가 차지하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왜냐하면 저희 원투원도 지금 비토했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수정되는지 아니면은 이번에 수정된 내용으로 갈 건지 그것도 좀 중요한 이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SAB 원투원 폐지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뭔가 기관들이 막 편입하면서 지금은 뭐 코인베이스 같은 어떤 가상자산 업체가 수탁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전통 은행들도 이제는 그런 사업에 이제 욕심을 내는데 SAB 원투원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부채로 인식해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조금 약간 주저하는 요소 중 하나라서 지금 아마 듣기로는 워싱턴에서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된 다음에도 약간 의회에서 어떤 법이 통과가 되고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시 이제 이 SAB 원투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뭔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의 대량 채택을 위해서는 이런 전통 금융기관들도 이 커스터디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지금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특정 어떻게 보면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정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번 정권이 또 이제 바뀌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 공화당이 당선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뭔가 이제 다음 임기가 됐을 때는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또 번외 질문인데 폴리마켓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비로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거의 18%에서 17% 더 우위로 나오고 있는데 이 폴리마켓 조사는 개인적으로 좀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도 폴리마켓 되게 그 예측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참 신기하다 약간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아무래도 글쎄요 그 폴리마켓에 대한 어떤 많은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조작이다 뭐 약간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누군가가 굉장히 큰 금액을 베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한 사람의 그 의견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 그거를 확인하는 거는 사실 뭐 외부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폴리마켓의 예측 시장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폴리마켓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그때 조금 시장이 궁금해할 만한 그리고 시장의 기대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트렌디하게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예측 시장 어떤 플랫폼의 어떤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대선 관련한 이 국면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조금 더 깊은 얘기들을 좀 나눠보면은 센터장님 생각하시기에 비트코인이나 이 알트코인 시장에 포인트가 될 만한 이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주요 쟁점은 과연 어느 후보가 이런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문제 또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얼마나 만족시켜 줄 것인가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가상자산이 초당적 이슈로 올라온 건 맞는데 대선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유권자들이
한 표를 할 때, 한 표 행사를 할 때 과연 이 결정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지금 슬라이드가 나가고 있을 텐데 이거 보시면은 결국에 좌측에서는 유권자들한테 지금 미국에서 제일 뭔가 중요한 문제가 뭔 것 같냐 했을 때는 경기를 뽑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봤을 때는 미국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거는 이전 결과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 내가 가상자산을 갖고 있고 내가 가상자산을 좋게 생각하는 유권자라도 내가 정말 대선에 한 표를 행사할 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결국에는 경기고 경제다. 물가라는 거니까 결국에 결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권자가 됐을 때 그들의 공약이 과연 경기 부양이나 어떤 인플레이션 완화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거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한 쟁점일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가상자산 시장이랑은 무슨 관계냐 했을 때는 사실 인플레이션이나 경기가 절대 가상자산 시장이랑 무관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론 가상자산에 대해서 누가 더 우호적이냐, 누가 단기적으로 뭐 가격적인 임팩트가 있을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고, 대선 쟁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경기나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공약을 했는지가 좀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경기라든지 인플레이션 흐름에 따라서 사실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왔고, 이건 다른 자산들도 마찬가지 어떤 움직임들이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자산시장 전방위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미국 대선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여러 가지 경제 이벤트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의 어떤 변동성에 영향을 줄 텐데, 어떻게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와 가격 상승에서 가장 중요한 트리거로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일단 달러 기준으로는 지금 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말씀드린 어떤 주요국의 양적 완화, 연준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시장 기대에 맞느냐, 이게 첫 번째고, 그러면은 당연히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달러 기준이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뭐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가 되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재정 적자가 문제인데 이제 두 후보 같은 경우 보면은 한쪽은 감세한다고 그러고 한쪽은 대규모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이제 지출을 하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보통 대통령들이 임명된 다음에 직후에 그 공약 정책들을 많이 이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어떤 부채라거나 재정 적자가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 달러화가 장기적으로는 약세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뭐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라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의 어떤 노미널 가격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보인다.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출이 많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이나 어떤 부양책 중에 하나라서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재정 적자 관점에서 봤을 땐 이게 장기적으로 인플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에 좀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또 시장에, 물론 인플레라는 게 어떤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를 더디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 기조를 좀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그 기조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중앙은행의 기조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정도,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영향도 줄 수 있다는 거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실 만한 이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쓰신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펀드 운용 자금 규모가 커지고 있고, 특히 이번 분기에는 웹3 이 분야에서 이 투자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웹3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서 이 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뭔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웹3라는 거에 대한 정의도 되게 다양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수치 자체도 블록 리서치 거를 참조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의 내리는 웹3 분야에 대한 정의를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차세대
그러니까 인터넷의 차세대 버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웹2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구글이라는 어떤 굉장히 대기업이 어떤 데이터를 보관하고 또 서비스를 중개하는 역할이었다면 웹3에서 꼭 기억하실 것은 아무래도 탈중앙화된 요소를 갖고 오는 거니까 각 사용자들이 이제 이거를 소유한다. 그러니까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웹3에 대한 기관 투자가 늘었다는 이유는 결국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디핀이나 AI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펀딩이 조금 주도를 했다. 그게 이유다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디핀 같은 분야들 말씀 주셨는데 웹3 관련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좀 알 수 있을 만한, 알 수 있을 법한 산업이나 이 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절대 어떤 한 코인에 대한 투자 의견은 아니고요. 그 의견이 아니라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결론적으로 디핀이랑 AI에서 대표적인 코인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근거는 메사리에서 8월에 디핀 서밋이라고 해서 거기를 이제 다녀와서 해당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시사점이 뭔지를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디핀에서는 언급이 나온 게 헬륨 같은 거. 헬륨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탈중앙화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프로젝트고 그래서 7월에 헬륨 모바일 서비스가 나왔는데 그거에 뭔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기대치보다는 좀 많은 사용자가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요금 같은 경우도 기존 대비해서 굉장히 낮춰졌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헬륨 같은 경우는 뭐 아까 그러니까 무선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헬륨 같은 경우는 예컨대 뭐 핫스팟이나 아니면 셀룰러 서비스로 이제 기여를 해서 그 대가로 이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웹3와 어떤 현실 세계와의 어떤 융합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AI 같은 경우도 이제 메사리에서는 그 썸밋에서 나온 게 이제 비텐서 같은 경우인데 이게 결국에는 AI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된 AI 네트워크라서 만약에 사용자가 AI 모델을 기여를 했다. 그러면 그 대가로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나가는 그거 외에도 디핀 했을 때는 이제 시총 기준으로 리더가 이런 게 있다. 해서 그 해당 보고서의 어떤 캡처본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헬륨이나 비텐서를 이제 추천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이유는 결국에 여기에도 뭔가 신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결국에 이게 초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경쟁이 없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성장에만 치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들으시기에는 이게 초기 프로젝트가 성장 추구하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경쟁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 어떤 최적화된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컨대 대표님이랑 저랑 이제 경쟁을 하면은 대표님께서 조금 더 훨씬 좋은 아웃풋이 나왔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걸 조금 반영해서 조금 더 좋은 이런 거를 개발하고 이게 막 경쟁이 되면서 결국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내온 사람이 그 시장의 승자가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있을 법한 그런 성장을 추구하는 단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뜻하는 바는 결국에 디핀 했을 때 요 정도 플레이어가 있고 이 플레이어에서 지금 어떤 트렌드가 있고 헬륨이 이런 거다. 진짜 파일코인은 이런 거다. 비텐서는 이런 거다를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시더라도 이런 코인이다, 이런 네트워크다, 이런 거를 알고 들어가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정말 신산업 분야에서는 그냥 누가 투자했다 이래서 투자하시는 게 정말 리스키한 거고 투자하시기 전에 헬륨은 뭐고 파일코인은 뭐고 진짜 렌더는 뭐고 그러니까 이런 토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 메사리에서도 나온 이런 사례를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센터장님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저는 이제 뭔가 다들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데 네. 뭔가 어떤 정확한 방향성들을 서로 이제 뭐 맞춰간다기보다는 각자 제갈 길들을 가면서 뭔가 자신만의 길들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경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간에 어떤 장점들을 잘 또 흡수해서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모습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 주신 이 프로젝트들이 일정 부분 펀더멘털은 그래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이 분야 프로젝트들보다 좀 주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내러티브가 훨씬 더 크고 워낙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또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구조는 완전히 또 시장의 구도가 바뀔 수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만약에 투자하시려고 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자료를 더 많이 공부하시고 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 프로젝트를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솔라나에 대한 기관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솔라나는 진짜 2022년부터 조금 쭉 펀딩 측면에서 좀 부진하긴 했지만 올해만 보셔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관련 어떤 VC 펀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슬라이드 나가고 있을 텐데 2024년 같은 경우는 다른 연도 대비해서 뭐 디파이라거나 뭐 NFT 게임, 뭐 그리고 웹3 아까 말씀드린 웹3 카테고리에 굉장히 펀딩이 좀 골고루 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 좀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과의 어떤 융합을 이제 시도하면서 좀 성장을 도모한다 정도로 이제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라나 관련해서 또 이제 VC, 그러니까 초기, 사업 초기 단계가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 펀딩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얼리 스테이지 딜에서 메사리에서 또 언급이 나온 게 있어서 이제 솔라나 관련 펀딩은 도대체 어떤 게 되냐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얼리 스테이지 딜, 물론 이게 8월이라서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지난 점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사실 많은 리스트 중에서 메타다오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메타다오는 아까 나온 그 폴리마켓처럼 솔라나 기반 예측 시장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구하는 바는 원래 저희가 뭐 거버넌스, 그러니까 다오라고 하면 기존의 다오의 어떤 비효율적인 측면들, 예컨대 뭐 대량 보유자의 영향력이 좀 큰 부분들, 그리고 투표자들의 정보도 좀 부족한데 참여도도 좀 떨어지는 어떤 이런 비효율성을 우리가 좀 개선해 보겠다 해서 뭐 예측 시장 기반 뭐 거버넌스 모델을 우리가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는 이런 어떤 제한점들 뿐만 아니라 사실 폴리마켓을 통해서 예측 시장 플랫폼이 워낙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플랫폼에 대한 기관의 관심도 좀 늘어나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메타다오가 좀 펀딩을 많이 받았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메타다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초기이다 보니까 조금 초기에 어느 사업이든 실패의 가능성과 어떤 리스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이 보고서에서는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는데 기술적으로 뭔가 새롭지는 않아서 이게 자체적으로 뭔가 이제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다오에 계셨던 뭐 약간 좀 대량 보유자들, 기존 멤버들, 기존 멤버로부터 약간 반발이 있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메타다오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있다. 이제 좀 공존하는 편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거 솔라나 관련해서 펀딩 부분에서 이제 센터장님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2024년에 고르게 분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액적으로 전체적인 이 양 자체가 볼륨이 되게 늘어나는 것들도 고무적인데 지금 보시면은 2021년에는 전부 다 파이낸셜 서비스에 거의 집중되어 있던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네. 뭔가 실사용성과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굉장히 다양성을 많이 갖췄다는 부분에서 이 솔라나 생태계 자체도 굉장히 좀 건전하고 뭔가 근본적으로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 자료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시는 분야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나왔던 대로 뭐 예측 시장도 좀 굉장히 신기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예측 시장 좀 신기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펀딩이 많이 이루어지는 디핀이라거나 AI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기관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펀딩이 많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사실 개인적으로는 캐치업 하면서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코비 리서치의 이제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또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또 현재 시점에서 이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쓰고 있는 리서치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연말에 저희 항상 내는 자체 그 전망, 내년 전망에 대한 리포트.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저희 팀에 있는 네 분이 계신데 이 네 분이 다 각자 맡은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각 섹터별로 이제 전망을 공유해 주실 예정이라 제일 큰 거는 그건 것 같고요. 박 작가님 채널 구독자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매사리 전망 보고서가 나오면 근데 이게 라이언 셀키스가 쓸지 이게 그러면은 또 사실 다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조인을 하는 거니까 사실 다양한 내용이나 다양한 의견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번역 전망 리포트들 굵직굵직한 게 준비가 많이 돼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번역 리포트 잘 낼 테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또 내년 시장 바라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코빗에서 쓰는 연말 전망 보고서는 언제 정도 발간 예정이신가요? 지금 예정으로는 뭐 12월 중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2월 중순에 이제 발간되면은 바로 저희 채널 좀 나오셔서 네. 또 핵심적인 것들만 또 좀 추려주시면은 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장님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하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박 작가님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시장을 이해하시거나 어떤 투자 결정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시장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한데 센터장님 나와주셔가지고 지금 시장의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특히 뭐 대선에서 누가 되면은 더 오르고 덜 오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구독자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관점들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까지 다 이제 한 번에 짚어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12월 달에 꼭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비 리서치 센터의 최윤영 센터장님과 함께한 토크라운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